예,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구자랑 전 비대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또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저도 이렇게 차분하게 좀 한번 앵커님하고 얘기해보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적으로는 전화 저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분위기도 새롭고 저도 이런 거 좀 길게 한번 1대1로 대답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현안 질문 하기 전에 네. 요즘 어떤 마음으로 뉴스를 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사실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는. 근데 제 마음이 약간 옛날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어떤 공포 영화의 대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어떤 거요? 그 대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눈을 뜨고 있기도 무서운데 눈을 감고 있기도 무서워요.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뉴스를 보기도 괴롭지만 안 보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이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또 이제 방송을 많이는 하지 않지만 예. 그 방송에서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 뭐 이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괴로움을 딛고 준비를 해야지 그 논리가 휩쓸려 가지 않게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탤 수 있지 않겠나? 그거라도 내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예전에 한번 우리는 탄핵을 겪었잖아요. 예. 저는 그때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라고 했던 게 나중에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럼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안민석 의원도 그때 뭐 몇백조 발언 뭐 이런 것들 지금 재판받고 많이 걸러졌죠 사실. 근데 그 걸러지는데 그 당시에는 걸러지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걸러지기 위해서는 반박을 해줘야 되는 것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까지도 포기해서 뗄감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기 위해선 저도 뉴스를 챙겨보고 또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하고 그래야지 맞는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 국민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그러게요. 있어요. 맞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제가 어제 뉴스탑10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말 연시에 정치권은 안전벨트 꽉 매고 그래도 뉴스에 집중하시고 보고 뭐가 사실관계고 뭐가 의혹이고 이 정도 구별한 다음에 실제로 뭐 짚어볼 거 짚어보고 따져볼 거 따져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관계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밤 사이에 이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여기에 피의자 죄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뭐 아시겠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 피의자 죄명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사실 그 참여에 대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위에 정점이 있으면 이제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두머리. 예. 사실 이제 옛날에는 수괴라고 표현했던 게 이제 2020년에 바뀌면서 우두머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내란에 우두머리가 있고 거기 이제 중요 임무 종사가 있고 이제 단순 참여한 사람이 있고 이게 3단계 정도로 나뉘거든요. 우두머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지만 우두머리까지는 아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구도가 짜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군가는 막 수괴라는 단어가 뭐 당연히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상당히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그냥 법률 용어는 그냥 우두머리 정도. 그렇죠. 최종 책임자. 그렇죠. 왜냐하면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명백한 형법상의 용어는 우두머리인데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또 과거에는 그 단어가 있었고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선동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수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우두머리라고 개정된 거를 알면서도 이제 그런 용어는 쓰겠지만 아하.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틀렸네 어쩌네 이거 갖고 논쟁할 그게 거리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이게 좀 밀려 나가는 거죠 정치권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쳤고 오늘 영장 재심사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아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생각보다 길게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수사가? 그렇죠. 사실 수사가 생각보다 길게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시작부터 사실 검찰 특수본에서는 한 달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한 들었어요. 2주 정도면 끝납니까? 저도 한 3주 정도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2주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얘기가 나오고 예. 그때 뭐 소환 일정 잡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이슈를 계속 던져야 되니까 뭐 수사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특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특검은 사실
그 실질적으로 수사 착수할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정치권 용어일 뿐이고 실질적인 수사는 특검에 대해서 진행되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됐으면 핵심이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고 여기에서 사건의 구조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본인이 묻지도 않은 거 다 얘기한다면서요. 그렇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인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것까지 얘기한다. 다만 그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있거든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검찰이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검찰 수사 그거는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사실 법적으로 엄밀히 뭐 따져보면은 이제 그 내란이라는 건 목적범이라 그러거든요. 예. 일반 우리 형사 범죄는 그냥 목적이라는 걸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범죄를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뭐 살인이라는 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살인을 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내란죄는 그 내란이라는 걸 한 목적이라는 게 뭐 국헌문란의 목적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예. 그래서 뭐 차를 몰고 돌진을 하고 들어간다. 이제 이랬는데 그게 만약에 내란의 목적이 없으면 그냥 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서 쳐들어가고 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러면 각각의 범죄를 따지는데 만약에 내란의 목적이라는 게 있으면 그 전체를 묶여서 폭동, 그럼 내란죄 이렇게 이제 성립을 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정당성에 대한 게 내란의 목적을 부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법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아마 내가 그 목적에 대한 뭐 변소 플러스 뭐 정치적으로든 뭐 국민을 위해서든 나는 정당한 행동을 위한 신념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자기 방어 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수사에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고. 그럼 수사는 앞에 인정한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뭐 뜻이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했던 걸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소통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겠죠. 뭐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정도까지는 또 가닥을 잡을 수 있고 대통령 수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 구속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김용현 전 장. 높다고 봐야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전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젯밤부터 이제 법적인 부분은 그렇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전직 국민의힘 비대위원인데 제가 어제 밤사이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네. 직간접적으로 네. 야 국민의힘 비대위가 누가 비대위로 한동훈 대표 체제 바뀌고 비대위가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들으신 거 있어요? 저도 그냥 카더라 수준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지금 보도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굉장히 내분이 격화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마련돼서 예. 최고위원 중에 누구를 설득해서 뭐 4인 정도 사퇴하면은 지도부가 붕괴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표가 내려오는 거고 사실 뭐 친윤 쪽에서는 친한계 의원 누구를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뭐 그 사람이 사퇴하면은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하기 때문에 지도부 붕괴되면은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돈다라는 얘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이른바 뭐 아까 아침에 뭐 일부 그 단독 보도를 보니까 뭐 좀 더 진위업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 사람들이 직함 생략하고 김종혁, 뭐 장동혁, 진종호. 네. 근데 이 몇몇 중에 누군가가 네. 비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 던지면 네. 최고위원직을 던지면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절대다수, 그러니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들이 뭔가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면은 원내대표한테로 정권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당의 운영권을 갖고 그러고 나서는 퇴진에 대한 시나리오는 최대한 끌고 버틴다. 그러고 나서 뭐 임기 단축 개헌으로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벌겠다. 그러면 오히려 탄핵은 더 쉽게 막을 수 있다. 지도부 붕괴된 것도 봤는데 친한계에는 완전히 와해되고 친한계가 독자적으로 뭐 탄핵에 대해서 구심점도 잃었는데 표결을 통해서 친윤계를 뭐 압박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가 서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여권에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서 예. 당 내부도 질서가 없으면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로드맵이
이 국민들께 뭐 내세울 수도 없겠지만 그게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대통령을 질서 있는 퇴진으로 뭐 잘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아, 이제 그런 수순이 돼버리면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때는 저는 걱정했던 거는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밀어붙이는 거는 예. 탄핵이 되고 나면 결국은 옛날에 새누리당처럼 분열에 이르게 하고 보수가 괴멸되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그걸 이용해서 니네는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세력이다. 이제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안 된다. 이거는 여권 보수 진영 전체가 뭐 다 분열로 인해서 공멸한다.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방금 나눴던 지도부 붕괴에 이은 뭐 시간 끌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핵만큼이나 이제 국민들로부터 비슷한 정도의 외면을 받게 되지 않을까. 아, 그게 저는 더 낫다고 지금 추진하는 일일지 아니면은 개파 간 갈등에 의해서 그나마 이 와중에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내 안전벨트처럼 여기는 거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후자라고 봤어요. 당보다 지역구 걱정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네. 친윤 인사들의 그런 행동과 말들이 결국은 자기 자리, 자기 보신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종종 소통하시잖아요. 네. 요즘 한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최근엔 사실 소통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워낙에 뭐 어렵고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뭐 일개 변호사가 시간을 할애해서 뭐 통화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개 변호사 아니죠? 아니, 네. 저는 정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심하기 때문에 네. 이 일 전부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의견을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뭐 소통했을 때도 그 뭐 어떤 팩트 체크가 필요했을 때 정말 예. 저는 이제 발언을 할 땐 굉장히 정확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소통이었지 최근엔 더 그래서 이거는 뜻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는 보수 진영을 지키고 그리고 대통령을 그나마 국민을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걸로 이끌기 위한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네네네. 왜 질문을 드리냐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뭐 한 대표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여론의 비판도 받았어요. 사실 뭐 한해서 총리와 대통령 뭐 한동훈 대표 누군가 소통령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질서 있는 퇴진 만들려고 오늘 뭐 이제 로드맵해서 대통령 퇴진 시점 못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긴 했는데 벌써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당내 비대위 문제라든지 혹은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던 건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 대표는 부정적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비대위 질문도 같이 드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내 문제가 참 어렵네요. 진짜 저는 사실 당내에서 퇴진 시점을 못 박는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했고 그거 나오는 것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이슈 자체가 거길로 모이지도 않는 상황인 건가?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버렸으니까 당내에서 지금 비대위 얘기까지 나오면은 로드맵 뭐 퇴진 시점을 못 박는다라는 거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아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되겠는가 이런 상황이면은 아 이번 주 민주당이 또 발의하는 탄핵 표결에 대해서 위험하겠다 이번에 지금 이런 식이면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번에 퇴진 시점을 못 박는 로드맵이 안 나오면 이번 주 표결은 위험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지금 압박을 받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소신 안에는 분명히 뭐 지역구 유권자들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명분을 줘야 되는 게 또 정치력인 거고 당에서 그 명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의 집단지성을 통한 정치력인데 집단지성 자체가 지금 모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개개 의원에게 모든 걸 다 짐을 넘기고서 정말 핵심의 몇몇들이 개파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럼 나는 내 소신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지난주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저는 이 개개의 행동들에 대해선 비판이 있지만 이유는 있었던 게 한 대표가 뭐 말을 바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에 탄핵을 막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예. 그때 이제 직무 정지라고 얘기했지 탄핵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도 단어를 굉장히 섬세하게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내심에 이제 노림수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윤 대통령과 만나고 그래서 직무 정지를 이끌어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당 전체가 같이 이 모든 여론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선동 뭐 이런 예. 것들과 이게 버무려져 가지고 맞고 틀리고를 따질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휩쓸려 내려갈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한 고비를 넘은 건데 이번 주에 한 번 그 숨고르기라고 있을 때 지금 당내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거는 수습의 방점을 찍어야 되고 미국 정치에서 항상 그래요. 모든 문 뒤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그러거든요. 정치가 언제나 뭐 열었을 때 막 꽃길만 열리기를 어떻게 바래요. 항상 다이너마이트가 있지만 어떻게 제거하고 위험을 수습하고 넘어가는지 그게 정치고 그게 정치력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안에 이 개파 싸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거 역시도 정치력이죠. 한동훈 대표에게 또 주어진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마저도 수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또 대표로서의 정치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근식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대표가 모진매 다 맞고 덤탱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 동의하세요?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근데 누구나 뭐 유명만큼의 악명이 있고 왕관만큼의 무게를 또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표현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말 가지고서 수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서 이 사태가 국민들의 모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을 하고 토사구팽을 하려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것들을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 국민들께서 선뜻 나는 그럼 한동훈을 지지해서 한동훈 안대로 풀겠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오는 것까지 끌어내는 것까지 있어야만 안에서의 이 분열도 정리할 수 있다. 오늘 로드맵 나오면 그 질서 있는 퇴진 어느 정도 못 박을 거라고 보세요? 벌써 지금 김영현 전 장관 구속 가능성 높아지고 네. 뭐 아까 성탄절 전후로 해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내란죄 어느 정도 가닥 잡히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렇죠. 질서 있는 퇴진 오늘 만약에 진짜 못 박는다고 하면 얼마나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저는 사실 탄핵 소추로 갔을 때 대충 우리가 예상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반년 정도요? 예. 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모호하게 하거나 그거보다 더 훨씬 뒤로 가거나 이제 근데 지금 그때까지의 계획을 추진하다가 예.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돌발 변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설득력이 있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반년. 왜냐하면 더 뒤로 갔을 때는 그게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주당의 공세가 또 이제 더 거세지고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막고 이것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잖아요. 뭐 야당 말 여당 말 다 각자의 공방이긴 한데 야당은 즉시 하야 아니면 탄핵 받아라. 근데 지금 6개월 뭐 탄핵이랑 얼추 시간표는 비슷하다. 네. 그럼 그때까지의 어제만 해도 국방부 군통수권은 대통령이 있다고 했고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권력 공백기를 질서 있는 퇴진했을 때 그 공백기를 한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외울지 혹은 한 대표가 지금 보신 대로 대통령 거치고미라고 있는데 만약에 구자룡 변호사 말도 표현하면 뒤에서는 지금 뭐 한 대표 차기 대통령 나가지 말라는 약속을 해야 밀어줄 거다. 혹은 비대위 가라. 당신 개개인 사적 당 내에서도 이러고 있고 대통령 거치도 뭔가 대통령도 지금 약속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딱 반년을 못 박는다고 해서 그게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래서 그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제 반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헌법에 탄핵이 있잖냐,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 주장이고 탄핵이라는 거는 비상적 수단이고 굉장히 예외적으로만 쓰게 돼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비교법적으로도 그렇고 탄핵이란 제도는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쭉 있어요. 근데 탄핵이 이 정도로 남발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빌 클린턴이나 닉슨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실제로 뭐 발의가 되기도 했었고 그 위기에서 닉슨 대통령은 여야 모두 탄핵한다라고 했을 때 사임을 선택하니까 사임이 됐어요. 심지어는 탄핵을 하면 그냥 통과될 상황인데도 사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야에서는 그 혐의에 대해서 사면을 약속해 주기까지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헌법 조항은 100여 개밖에 안 돼요. 그 100여 개가 있는 이외의 조항은 정치의 영역으로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헌법 조항이 있으니까 이걸로만 가능하다라는 거는 정치를 포기하고 자기가 유리한 그 근거를 써가지고서 지렛대 삼아서 공격용으로 쓰는 건데 미국이라고 탄핵 조항이 없었나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의 영역으로 열어줬던 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였던 거죠. 좋은 말씀인데 제 말은 한 대표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탄핵을 오히려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여당 내부 얘기도 있어서 왜냐하면 반년을 오늘 만약에 로드맵을 찬다고 했을 때 그럼 6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공백기간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 대표 입장에서 그 공백기간을 메우려고 하는데 대통령도 뭔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바에야 뭐 그리고 지금 뭐 비대위 차원에서 계속 당에서 흔드니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한 대표가 깔끔히 다시 시작해서 그게 뭐 차기 무슨 뭘 노리든 아니면 절차대로 한 다음에 여러 논란의 소지 없이 본인은 또 본인 당을 이끌고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과거에 탄핵이 되면 탄핵으로 인해서 당 내부가 그리고 지지층이 완전히 두 쪽이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파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뺏겼다라는 지지층의 그런 그 뭐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집회 과정에서 사망자로까지 나왔던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거의 같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내가 이런 계획하에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고 그것이 본인이 보수층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그래요.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보다 그 제도를 거의 같이 구현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결단이 있다면 그게 더 우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추가 질문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는 탄핵 트라우마보다 계엄 트라우마가 더 센 것 같고 혹은 한 대표가 헌법재판소나 이 국회 여의도 권력의 탄핵 주도권을 그쪽이 가기보다는 본인이 쥐고 가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다른 야당 대표도 사법 리스크 시계도 돌아가는데 많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게 참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존재하는 문제들에도 사람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면도 있고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옛날에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연히 두 개의 시계는 같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권에 지금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시계가 또 그리고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동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든 뭐 임기를 정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동타이밍이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 얘기는 또 할 텐데 네네네. 일단 조국 대표 선고가 12일. 네. 이틀 뒤인데 네. 조국 대표는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상고 기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확정 판결이 그때 나면은 뭐 며칠 내로 집행이 되겠죠. 그럼 조국 대표는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네. 그런 그 전망이 나온다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동타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동타이밍이면은 3개월 내에 항소심이 끝나고 3개월 내에 상고심이 끝나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내란에 대한 이런 뭐 논란 이제 쟁점이 이제 해결이 되든지 간에 항소심까지는 무조건 선고가 나거든요. 나야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즉각 수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병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지금 압박을 굉장히 넣고 있잖아요. 그게 법에 따른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마 그 법에 따른 것을 윤 대통령께서는 뭐 통보 오면 바로 출석하고 이런 식으로 다 수능을 하실 거예요.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미뤄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와중에 자신이 항소심에서 다시 또 중형이 내려지면은 이게 지금 결론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이제 분명히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그거 법 지킬 필요 없다. 633 원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지만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어떻게 미루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여권에 대한 공세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모순점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소환하는 모습,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 비교가 되겠죠. 조국
대표는 일단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뭐 예를 들어 그 오늘 만약에 한동훈 대표나 뭐 한덕수 총리가 언제까지 대통령 조기 퇴진한다 시점을 못 박는다 하더라도 그게 다 조기 대선 시간표 신경전이 되니까 아마 또 뭐 6개월이면 6개월 나름대로 또 공직선거법 걸리냐 마냐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 하겠네요. 하루 종일 그 얘기하죠. 이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로 인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비극이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나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시계는 이 상황과 무관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질문 하나만. 어제 여당의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1년이면 다 국민들 다시 뽑아주더라. 뭐 김재섭 의원이 질문한 거 이렇게 답해서 좀 여러 구설이 좀 있었는데 민주당의 연수원장 발언 중에 이 장외 집회, 대통령 퇴진 집회 여자가 많다. 20대 30대 남자 나와라.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 진짜 이 상황을 진짜 자신의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르게 소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가. 뭐 여권에서 있었던 얘기도 잘못됐죠. 그거는 지금 상황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다음의 선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반대대로 민주당 쪽에서의 얘기는 그 시위로 나오는 분들도 나름의 생각들은 있으신 분들일 텐데 이걸 또 젠더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그 여성분들은 남성들이 나오게끔 하는 그 촉구하는 얘기의 도구처럼 또 쓰이는 면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용당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예. 그거 개개의 그 생각들을 또 민주당 측 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목적으로 소비하고 이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런 의도들을 또 이제 엿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또 달리 내가 하는 것들이 내 신념만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 맞고 이용당하지는 않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모든 뉴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야 될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논란이 좀 커서 한번 마지막 질문 들었고 여당에서 총선 출마하셨고 여당 전직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좀 더 여당 입장에서 좋은 이슈였으면 더 오랜만에 이렇게 1대1로 제대로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을 텐데 일단 뭐 상황은 엄중하니까 그렇죠.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요. 아까 그 정치가 항상 어려운 일이 있게 마련이지 않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뭐 항상 국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려야 하고 또 여기에 또 용기를 드려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각자 모두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주어진 뭐 수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화해서 새로웠습니다. 저도 새롭습니다. 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